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공부반 선생님이 수업 중에 분노할 때, 정말 화가 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언제 화가 나시나요? 수업 언제 분노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수업 시간에 화가 많이 났을 때, 화를 넘어서서 분노를 했을 때 첫 번째, 숙제를 안 해왔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뭐 화가 나요. 왜 숙제를 안 해오지? 숙제를 안 해오고 어떻게 실력이 늘어? 숙제를 안 해오고 학원에 어떻게 올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일정 부분의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을 높여주고 향상시켜주는 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숙제를 해오지 않는다면 실력 향상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받은 수강료 그 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 화를 주체가 안 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노할 때 두 번째 뭘까요? 약속을 안 지킬 때. 무슨 약속? 아이하고 시간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 시간에 오기로 했는데 항상 30분씩 1시간씩 늦게 오거나 기본이 30분 늦게 오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들쑥날쑥하고 올 때. 또 내가 시간을 또 특별히 내서 아이에게 또 보강을 해주겠다 해서 보강 시간을 잡았는데 그 보강 시간도 안 지킬 때. 약속을 했잖아요. 몇 시에 보강을 해주겠다. 그래서 몇 시까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을 항상 30분 넘어서 오는 거예요. 40분 넘거나. 많게는 1시간 넘어서 자기 맘대로 오는 아이도 있거든요. 나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아이에게 보강의 시간을 잡아줬는데 보강 시간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해서 올 때 정말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 어디까지 숙제를 해올 거야? 언제까지 숙제를 해올 거야? 하고 아이하고 서로 타협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마저도 안 지키고 매번 딜레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시간 약속 안 지킬 때, 약속을 안 지킬 때, 숙제를 안 해올 때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정말 화를 넘어서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분노했을 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학생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 아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건 사람의 본능이지. 내가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반격하지 못하게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사람의 본능이고 본성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할 때 화가 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 근거를 들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타협점을 찾으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오리발을 탁 내밀어요. 심증이 있고 근거가 있고 물증만 없을 뿐이지 물증이 없어서 오리발을 내미나? 그런데 오랜 시간 지켜보고 진짜 이 심적으로는 100%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아이의 행적이나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근거가 쌓인 거잖아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아이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거짓말을 할 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물증을 딱 내밀면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이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할 때 정말 화를 넘어서서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수업 시간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데 어느 날은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이 분노가 막 폭발이 되고 내 감정이 막 요동이 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오거나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리고 아이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그래 이해하자 그래 선생님이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아이를 대하는데 어떤 날은 이 감성이 이성을 좀 지나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둘러봅니다. 나 오늘 왜 이렇게 감성이 앞서지? 감정이 이성을 넘어섰네?
나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왜 오늘 이렇게 감성을 주체를 못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지 하고 뒤돌아봤을 때 유독 그게 심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첫 번째 뭐였는지 아세요? 이게 여자의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유독 그날 짜증이 좀 많이 나고 내 감정이 막 앞서고 내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요동을 칠 때 생리학이 며칠 전에는 이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경이 날카롭더라고요. 그래서 생리학이 며칠 전에는 내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우가 있고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울렁거리고 이런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리주간이어서 내가 이런가 보다라고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저를 다독거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성이라면 공감대가 형성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두 번째, 더더욱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두 번째는 언제냐면 잠을 못 자가지고 피곤할 때 그 전날 무슨 교재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날밤을 샜거나 아니면 내가 TV를 많이 봐가지고 날 새서 TV를 봤거나 뭐 이런 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내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그 피곤했을 때 그때 많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더라고요. 과민성이 좀 극대화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내 감정이 그 이성보다 앞서서 컨트롤하기 힘들고 내 마음의 요동이 심할 때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은 세 번째는 뭐예요? 저는 세 번째가 배고플 때. 배가 이게 때가 돼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내가 그 시기에 밥 먹는 시기에 밥을 못 먹고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배가 많이 고플 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신경질적이고 그 밥 먹는 시기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배가 고플 때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감성이 이성을 앞서서 마음의 컨트롤을 하기 힘들고 내 마음이 요동이 쳐서 내가 이성적으로 컨트롤하기가 힘들 때가 바로 배고플 때입니다.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신랑이 나보고 너무 원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진짜 단순 무식하다. 너는 웬만해서 성질을 잘 안 내고 소가지를 안 내는데 딱 두 가지 있을 때는 너는 진짜 성질이 지랄 같아. 아무도 너를 못 건드릴 때가 딱 두 가지거든. 그게 잠 못 잘 때, 그러면 예민해지고 배고플 때, 이 두 가지만 충족되면 너는 말이 없어. 너는 화를 안 내. 너는 소가지를 안 내는데 이 두 가지가 만족이 안 되면 정말 성질 그런 못된 성질이 튀어나온다면서 이러면서 우리 신랑이 저보고 원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신경질이 확 나면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요. 내가 왜 이러지? 나 오늘 왜 이렇게 신경질이 막 나면서 이렇게 조절하기가 힘들지? 내 감성이 이 신경질적일까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배가 고플 때,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할 때, 또 생리하기 일주일 전, 이렇게 딱 세 가지 때문에 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과민성이 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가 막 밀려오거나 분노가 느껴질 때 잠시 수업을 멈추세요. 수업을 멈추고 따뜻한 물이나 차가운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한번 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 스스로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이 화가 나 있는 근거가 숙제를 안 해오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고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이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이 아이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고 싶어서 내가 잠시 내 마음이 요동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변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생리 일주일 전이어서 그냥 별거 아닌데 짜증을 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해서 이 몸에 축적된 피곤으로 인해서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건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이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이 감정을 누르고 이성을 찾아가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건지 잘 판단하면서 수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감정의 표현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내 잘못된 이 말투로 인해서 수업을 받는 아이도, 그리고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원활하게 수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호흡을 가다듬고 수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즉흥적인 표현이 감정인지, 아니면 나중에도 내가 이거를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인지 판단해서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수업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공부방 선생님이거든요. 공부방을 15년을 운영을 했어도 이 노하우는, 별도의 노하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노력하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나의 문제점을 돌아보면서 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 나를 다독이고, 그리고 도를 닦아가면서 온 정성을 다하면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그게 답이지 공부방을 몇 년을 운영했냐에 따라서 그런 노하우가 쌓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고군분투 하시며 아이들의 성장도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화이팅 해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